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과천에서 분양을 시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양 물량인 만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우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푸르지오 라비에노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항이 있냐면 입주 예정일이 2021년 12월의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타 다른 지정타입 물량들보다 빠르게 입주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빠르게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제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 흐름도를 한번 보게 된다면 이제 계약을 할 때 계약 시에 20%의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20%는 100% 다 현금 잔압을 해야 되는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의 금액은 현금을 보유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신용대출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현금을 납입해야 되는 금액이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60%가 이제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되는데 지금 같은 이 과천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40%까지 대출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조정 대상 지역인 청약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50%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60%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에노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이 40%까지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5회차와 6회차의 중도금 대출이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5회차와 6회차는 현금 잔압을 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현금 잔압을 해야 돼요. 현금 잔압을. 이게 원칙적이에요. 그리고 잔금을 치룰 때는 또다시 20%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내가 낼 수가 없으니까 이 아파트 청약을 포기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에는 좀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간단히 본다면 이 5회차, 6회차의 중도금 대출을 연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체했을 때 2회까지는 연체가 가능해요. 이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도 가능하다? 이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는 100%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공사나 건설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연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잔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만 본다면 잔금을 치르는 20%가 지금 분양받는 자금의 20%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입주를 하는 시점이 되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지금은 이게 입주가 빠르죠. 하지만은 통상적으로 30개월 정도의 입주 시점이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게 됐을 때는 KB 시세에 준해서 이제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잔금 대출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LTV라고 해서 중도금의 LTV만큼 이제 잔금 대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잔금 대출이 40%가 나옵니다. 40%. LTV를 적용받아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KBC 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저하게 이 분양 물량의 가격이 싸죠. 지금 이제 시세를 보니까는 주변에 있는 시세가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레미안 슈르 같은 경우에. 물론 이 신축 아파트하고 입지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니까 9억 정도 해요. 레미안 슈르 같은 경우에 전용 84제곱미터의 전세 물량이. 그래서 향후에 이제 대출을 받게 됐을 때는 이 KB 시세에 준해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지금의 대출 비용보다는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00%라고 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향후에 시세가 변동해서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향후에 부동산의 하락기가 와가지고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민감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시세에 준해서 이제 대출이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사업 개요 같은 부분들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서 올린 영상들에 이런 개요들은 있기 때문에 간략히만 보면
과천 지정타에 위치를 하고 있는 S4 블록이고 세대수가 679세대로 이제 세개의 진행되는 지정타 물량 중에는 가장 많은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는 물량이고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84부터 120 타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84 타입 이하는 100% 가점제, 85 타입 초과는 50%의 추첨제가 있는 물량이고 입주 물량이 굉장히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금 계획을 반드시 철저하게 여러분들께서 세우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 분석도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우선 역이 생긴다는 게 핵심이고 이 4호선 역을 통해서 사당역을 통해서 이제 강남권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고 과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리딩 단지들이 있고 그리고 주거 생활이 굉장히 쾌적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설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에노 S4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생길 역사하고의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가격 자체가 지금 이 가격이 60% 정도의 형성이 됐습니다. 과천에서.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가격의 핵심적인 물량이기 때문에 당첨만 될 수 있다면 아마 이 가치 상승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오랫동안 이제 당첨이 안 됐고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내 집 마련을 못 하셨던 분들이 이 당첨 한 방으로 정말 서러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사도 가깝고 상업시설 그리고 공원 그리고 학교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정말 아주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조감도도 간단히 보시면 이제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감도가 제가 하남 가밀 푸르지오를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렸을 때 좀 별로다, 좀 우중충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푸르지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감도가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좋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나무랄 게 없이 그냥 예뻐 보여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감도 역시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된다면 지금 뭐 단지 배치도를 분석하고 이러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이 향이나 조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타입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죠. 선택을 해서 내가 넣을 수가 있지만 이거 추첨을 통해 가지고 이 당첨권에 된 사람들이 이제 층수나 이런 것들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소음이라든가 뭐 이런 단점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입지가 중요하고 입지가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에 당첨되게 된다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 안정적인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져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이 타입이 좋다, 이 타입이 좋다, 이 타입이 좋다, 향이나 뭐가 좋다 이런 거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첨이 될 수 있는 당첨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금을 내가 얼마나 확보해가지고 자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내가 잔금까지 치를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지 배치도를 봤을 때는 이제 이쪽이 남쪽이고 북쪽이죠. 북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타입들 같은 경우에 84 이 타입인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 좋은 타입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향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다수가 남동향이나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은 이런 북향을 바라보고 있는 물량이라 하더라도 당첨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물량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84 B타입의 평면도고 90세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4베이 형식이고 방이 3개이고요.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알파룸 공간은 없어 보이는 게 단점이지만 드레스룸하고 파우더룸이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특이사항이라고 본다면 전면창이 있고 측면창이 나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구조는 나쁜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괜찮은 타입의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84C 타입하고 84D 타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상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좋은 타입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84C 타입이 55세대 그리고 84D 타입이 162세대인데 제가 여기서 두 개의 타입을 봤을 때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전면창이 있고 측면창이 있다는 장점이 둘 다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이 84D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코니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한번 이 창을 통해서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 8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침실 3 같은 경우에도 이제 측면창과 전면창이 여기는 두 개가 나 있지만 이 침실 3 같은 경우에 이 84D 타입 같은 경우에는 측면창만 있고 전면창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 알파룸 공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손을 들어준다면 84C 타입의 평면이 더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향을 봤을 때도 84D 타입의 향이 별로 안 좋았던 걸로 보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타입을 본다고 했을 때도 84C 타입이 더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84E 타입을 한번 본다면 81세대이고요. 이 타입도 4베이의 형식이고요.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파룸이 없지만은 여기 타입도 드레스룸하고 파우더룸 구성이 있고 그리고 마통풍으로 구조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84B 타입과 E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4베이로 혁신평면이라고 보여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첨제가 50% 있는 99 타입의 평면도 A 타입을 본다면 이제 188세대이고요. 굉장히 구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룸과 베타룸이 있고 그리고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가 이렇게 호텔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단점은 이제 이 욕실 1이 여기에 이제 그 욕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드레스룸에 욕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해 보입니다. 들어가면. 저도 이런 구조의 푸르지오를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좀 협소해 보여요. 여기에 이제 건식의 이런 그 호텔식의 그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평면도를 봤을 때는 굉장히 혁신 평면이고 우수한 평면입니다. 그래서 84 타입보다는 이 99 타입의 평면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뽑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99 B타입의 평면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50%의 추첨제 물량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포베이 형식의 물량이 있고 알파룸과 베타룸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잘 뽑아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죠. 드레스룸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99 타입의 평면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잘 뽑아진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지고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물량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5 평면도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층과 2층의 복층으로 이루어진 평면도이고요. 이제 계단 공간이 있어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침실 1이 있고 거실이 있고 테라스 공간과 외부 공간이 장점으로 보이고 침실 1에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침실 2와 침실 3이 있는 모습이에요. 저도 아직까지는 복층에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층이 얼마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대략적인 이러한 평면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20세대라서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라비에노 120A 타입도 본다면 이제 10세대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거실이 있고요. 좀 좁아 보이긴 합니다. 침실 1이 있고 드레스룸 그리고 파우더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가 공간이 있고 외부 공간도 있는 것은 장점으로 보이고 위층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 침실 2와 침실 3 그리고 가족실과 외부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 2층으로 구성되었지만은 10세대밖에 되지 않고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푸르지오 라비에노의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이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첨제와 가점제 물량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는 모두 다 100% 84는 100% 가점제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99제곱미터는 추첨제가 50%의 물량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가격을 본다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착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레미안 슈르의 가격이 오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는 15억에서 16억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전세가가 9억 원을 상회해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에 비한다면은 전세가가 안 되는 가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8억을 넘지 않는 가격이라고 보여지고 핵심적인 입지의 이 물량은 정말 착한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량을 보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 탑상형인 84C와 84D 타입이 구조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84C나 84D 타입을 노리시는 게 여러분들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84D 타입이
구조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향도 별로 안 좋아서, 그리고 세대수도 많아서 이 84D 타입을 하면은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쪽 물량에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개의 물량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서 물량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청약 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도 정보를 제공한 그 영상에서 최저 가점 55점 같은 경우에 가천에 사신 분들이 푸르지오 벨라르테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는 뭐 오픈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많은 내년이 되면 이제 실입주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당첨 가점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60점대 후반을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높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구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평면이 좋았습니다. 이 평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량이 많은 것을 넣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당첨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99 타입, 73 타입의 평면이 월등히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두 가지 물량들을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중도금 대출이 9억을 초과하게 되면 나오지가 않죠. 그런데 이 99 타입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게끔 초과합니다. 하지만 저층의 일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집 공고를 보게 된다면 9억이 넘지 않는 물량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층을 배정하게 된다면 9억을 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모집 공고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핵심적인 물량입니다. 이 물량의 청약을 저 같으면 하겠냐 안 하겠느냐, 저 같으면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청약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신청을 했을 때 이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84 타입의 청약 신청을 하고, 나머지의 그 잔금 대출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볼 것 같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99A 타입의 청약을 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S5 대시양이라든가 S1의 오르투스라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도 견주어 봐서 여러분들이 청약 전략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면밀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실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핵심 물량이기 때문에 잔금을 실행하는 시점에 잔금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겠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청약 신청하셔서 당첨이 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감사 인사를 받는다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많은 보람과 희열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은 조금이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심도 있는 영상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앞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